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돌발 영상입니다. 4월 보궐선거의 선거전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서울시장 여야 후보들은 서로의 부동산 의혹을 겨냥하며 공세를 시작했는데요. 여야 의원들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명단이 없었구만, 정동만 의원님은. 돈이 없다. 비주류 아니야, 비주류? 그거네? 엑시트 들어가야. 엑시트 정도는 들어가야 지금 그러니까. 옆 동네인데. 옆 동네. 대한반영 폐기 24건, 폐기 3건 등 총 28건을 예, 그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그 내곡동 땅 투기와 관련해서 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만일 거기에 관여돼 있다면은 극단적인 후보 사퇴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도저히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이 서울시와 이 국토부 간에 사실상 긴밀한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결정이 될 텐데 그걸 전혀 시장이 관여하지 않았다 이러면은 도대체 시장은 이 중요한 그린벨트 해제 그 개발에 무슨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고 하려고 하는 건 그겁니다. 뭐냐면 그 임대주택법이 2009년도에 갑자기 보금자리 주택법으로 바뀝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내곡동이 다시 지정이 되는 거거든요. 개정됐던 이유가 무엇이고 내용이 어떻게 달라져 있길래 그 그린벨트 해제 허가 주체가 누구냐? 서울시장이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죠. 국토부가 허가 주체 아닙니까? 예, 제안은 지자체. 아니 그러니까 허가 주체를 여쭙습니다. 네네. 저 그래서 오세훈 시장한테 차라리 그 제안을 할까 해요. 서쪽으로 가면 메이지 신궁이 보이고 메이지 신궁이 있죠. 북쪽으로 가면 야스쿠니 신사가 보이는 일본의 초호화 역세권 아카사카에 있는 고급 아파트를 샀으면 차라리 이런 투기 의혹은 안 받을 거다. 뭐하러 야스쿠니 신사 뷰가 있는 그런 아파트를 사지. 자료 이게 좀 어려운 자료 같긴 한데요. 우리 일본 우리 그 건설성하고 우리 국도성이죠. 국도교통성하고 우리 국토교통부하고 지금 뭐 외교 채널은 뭐 문제 없이 다 유지되고 있는 거죠. 요 권리는 없습니다. 원래 없어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그 연결 외교 채널을 좀 가동하셔서 그리고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선 후보가 진짜 그 도쿄의 그 호화 주택을 갖고 있는지 그 상황을 자료 좀 구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 자료는 외교 채널로 얻을 수가 없고요. 그걸 요구하는 순간 제가 봐서는 그 국토부 업무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렇지는 않죠. 국민적인 오해를 하는 부분인데 국토부는 국내에 있는 주택은 저희 소관인데. 아니 그러니까 외교 채널을 통해서 좀 협조를 구하라 이거죠. 자료 좀 구해달라 얘기. 예, 외교 채널 같으면 외국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 이거 참. 알았어요. 네. 서운합니다 서운해. 네. 누군가 메고 온 넥타이 색깔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보통은 눈여겨보지 않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정말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의원님께서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비전을 가진 정당이 첫 발을 내디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창당 발기인대회를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로서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그 빨간 넥타이 매신 거 처음 본 것 같은데 오늘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KBS 인터뷰 때도 맸던 넥타이입니다. 해석에 맡기겠습니다. 저와 안철수는 오세훈 후보를 도와 최선을 다할 것을 의원 여러분들 앞에서 약속드립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확신합니다.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이 가구대로 그만 뭐야 나오지. 포옹 한 번만 해주십시오. 돌아오고 한 번에 돌아오고. 이 박영선 후보의 민주당 캠프입니다. 전국적으로 큰 조직문행을 저 역시 이른바 오세훈법 아마 새로운 정치를 만드는데 사람 살려주세요! 정치를 만드는데 코로나19 백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급기야 대통령 백신 바꿔치기 의혹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백신이 가짜뉴스와 정쟁의 도구가 되는 상황이 참 안타까운데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백신은 죄가 없다는 겁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데. 어떤 백신을 맞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잘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것이 이 나라의 지금 현재의 불신의 풍조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지금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은
백신이 언제부터 공급될 수 있느냐입니다. K방역 자랑만 하지 말고 어떻게 백신을 확보하고 어떻게 접종하겠다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백신을 구하고 우영민 비서실장이 조금 전 당정청에서 백신은 이미 충분한 분량을 확보했고 내년 2월부터 접종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우리 속담에 입으로 제사를 지내면 온 동네 사람이 배 터져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냥 백신 확보했다는 말만 믿지 않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계약을 했고 어떻게 접종되고 어떻게 안전하다 이것까지 설명을 해야지. 인사이동된 독감들이 새로운 문제에 대응해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책임있는 당국자부터 먼저 접종을 해서 국민들에게 백신 불안증을 해소해 줄 것을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국가 지도자 등 보건수장이 생중계로 백신을 접종하면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예,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접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백신의 안전성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다면 대통령도 맞는다고 보여주기 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검증된 안전성 확보에 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정치적 쇼로 문제를 불식시키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서 또 한 번 야당 의원들과 각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한때 같은 의원 속에서 치열하게 벌이던 설전을 지금은 다른 자리에서 주고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원 시절 같진 않겠죠. 그러면 절차적 정의나 대상을 가려야 됩니까? 네? 절차적 정의는 대상을 가려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면 그 사건 잘못됐죠? 제가 요즘 보니까 우리 박 장관님 수사지휘권 행사하는 거 보면서 왜 이럴까? 수사 과정에 뭐 불법성이나 부적절함을 찾아내기 위한 거다. 지금 그 말씀이신가요? 맞습니까? 아무튼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절차적 정의요? 장관의 절차적 정의 말씀하셨죠? 장관의 수사지휘를 했고 그 수사지휘를 대검차장이 수용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합동감찰을 운운하면서 또다시 검찰을 공격하고 오늘 법사위에서 자, 장관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절차적 정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은 사건 이거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와 관련한 수사 기록은 보셨습니까? 절차적 정의 중요하잖아요. 그 그렇죠? 사건은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네, 관심을 가져야죠. 관심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12초 남았으니까 온 짧게. 국민의 공분을 샀던 왜 김학의 사건이어야 했느냐라고 그러면 제가 절차적 여러 차례 정의나 대상을 말씀을 가려야 드렸습니다. 됩니까? 네? 절차적 정의는 대상을 가려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면 그 사건 잘못됐죠? 절차적 정의가 왜곡된 사건은 여러 있습니다. 검찰개혁위원회 소속이라는 변호사가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절차적 정의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의원님의 절차적 정의에 대한 말씀 동의하시죠? 공감 가는 면이 있습니다. 공감 가는 면이 아니라 공감하셔야 돼요. 강요하지 마십시오. 강요하지 마십시오. 법무부 장관님. 예. 안타깝습니다. 예? 참 법무부 장관 할 일이 얼마나 없었으면은 한명숙 전 총리 구한다고 6,000페이지짜리 기록 법무부 장관 집무실에서 본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어요. 뭘 근거로? 사기꾼의 진술을 근거로. 틀린 얘기입니다, 의원님.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모해 위증이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재심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의원님도 잘 아시는데 제가 뭘 뒤집기를 합니까? 뒤집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법무부 장관이 그러면 왜 합니까? 자, 그러면 왜 합니까? 수사지휘를 왜 했어요? 예? 수사지휘를 왜 했어요? 아니, 장관님은
장관님은 판사 경력도 짧을 뿐만 아니라 수사에 대해서 인천에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제가 자, 지난번에도 짧고 길고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빠지는 발언 먼저 할게요. 네, 간단한 겁니다. 결코 짰다고 할 수 없고요. 그 부분을 개인의 인격에 대한 모독행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도욱 간사님께서 정식으로 그 발언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장관님께 사과의 말씀을 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자, 내가 할게요. 사과하시려고요? 말로는 LH 투기 의혹 사건의 관련자들이 하나둘 경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사람들은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모두 입을 다물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였는지 궁금합니다. 나올 때 하시라고요, 나올 때. 잠깐만 나와주세요, 이쪽으로. 이래가지고 저 조사를 받으시겠어요, 지금. 네? 잠깐 나와주세요, 잠깐. 지금 저 차에 내리기나 하시겠어요, 지금. 뒤로 가주세요, 뒤로. 이쪽 다 뒤로 가주세요. 뒷바퀴 뒤로 가주세요, 뒷바퀴 뒤로. 예, 뒷바퀴 뒤로. 예. 빨리 들어가세요. 왜 그렇게 많은 땅을 샀습니까? 나오세요. 내부 정보 활용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많은 땅을 샀습니까? LH 내부 정보 활용하셨습니까? 삼기신 도시장 왜 사신 겁니까? 뭘 땅을 샀습니까? 하세요. 삼기니까 왜 땅 두기를 왔습니까? LH 땅왜 사신 겁니까?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안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조사에서 뭘 추궁받으셨습니까?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네, 성실히 답변했습니다. 성실히 땅을 그렇게 많이 사서 뭐 하려고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많은 땅을 사셨어요? 하셨습니까? 신도시 정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부 정보 활용한 거 맞습니까? 진술 뭐라고 하셨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내부 정보 직원들과 공유하셨습니까? 신도시 정보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내부 정보 활용하신 거 맞으십니까? LH 직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러셔야 돼. 다른 사람들과 정보 공유하셨나요? 혐의 인정하십니까? 어디로 가신 거예요?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직원들과도 정보 공유하셨습니까? 잠깐만요. 차로 뒤로. 하시네요, 진짜 너무들. 어떻게 내부 정보 취득하셨습니까? 혐의 인정하시는지 한 말씀 하십시오. 신도시 개발 정보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투자하신 겁니까? 차 어느 쪽에 있습니까? 내부 정보 언제 입수하셨나요? 땅 언제 찾으신 겁니까? 신도시 개발 정보 언제 하셨습니까? 혐의 부인하셨는데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왜? 혐의 부인하셨습니까? 떳떳하시면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국민적 공분이 큽니다. 한 말씀 하십시오. 떳떳하시면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국민들께 신도시 개발 정보 홍보가 맞습니다. 주간 돌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끝을 알 수 없
듯